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5주차 12월 6일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원래 이번 강의가 마지막 주차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9월 달에 있는 그 추석주에 올해 휴강을 하였죠. 그래서 다음 주차에 한 번 더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9월에 그 추석으로 인해서 휴강이 되었거든요. 자, 이 휴강에 대한 보강 일자가 12월 13일입니다. 자, 따라서 그 12월 13일 제가 강의를 이제 신고서 작성,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속 서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12월 13일에는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강의를 올릴 거예요. 신고서 작성 강의는 우리 그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찍어 놓을 테니까 네, 요걸로 휴강에 대한 어떤 거 강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휴강도 이거 출석 과제물 나갑니다. 네, 출석 과제물 나가니까 요거 제출을 해줘야지 9월 달에 그 휴강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차가 강의로는 마지막 주차가 될 거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해주세요. 자, 15주차 우리 출석 과제물은 자, 요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문제는 보자. 우리 12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5일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은희 건축사 사무소에 150만 원의 부가치세 별도네요. 수수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형적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중에서 우리 매입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면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12월 10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 리포트 안내를 잠깐 또 해두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12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금요일까지 요거 아닙니다. 월요일까지예요. 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글이나 MS 워드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지는 반드시 작성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명에다가 요거 기말고사 성명 학번으로 요거 반드시 요거 써줘야 됩니다. 요거 자, 기한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네, 기한으로 제출하시면 나중에 성적 보여드릴 때 굉장히 불이익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분량이나 글씨체, 뭐 글씨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설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강의는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되는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속 서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자, 부속 서류의 작성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자, 제가 책에다가 이 중요도를 다 표시해 놨어요.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전산세무 2급책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전산회계 1급책입니다. 자, 요 책은 내년 초에 출간 예정이기 때문에 자, 요 지금 컴퓨터로 보이는 화면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책에 없습니다. 자, 부속 서류의 명칭은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뭐 계산서 합계표,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도를 다 체크해 놨어요. 이 중요도의 설정 범위는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에 출제되는 어떤 그 범위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네,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제가 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수령명세서 하,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상, 부동산 임대공고가액 명세서 상,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 중,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상, 재활용 폐자원 신고세액 공제신고서 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하,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제가 몇 회 시험에 나와 있는지 이거 체크를 좀 해놨고요. 자, 제가 강의를 하는 범위들은요, 지금 체크를 한 것들은 제가 한 문제씩 예제로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체크하지 않은 내용들은요, 그냥 요런 의미이고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제가 강의하는 범위는 지금처럼 중요도의 상중하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는 여기 체크된 부분들 있죠. 요거 위주로만 하게 된다면 이 부속 서류 작성과 관련된 실습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가 있고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공부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이론의 70 그리고 실습의 30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점수는 이론이 30, 실습이 7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인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습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론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꼬아내게 된다면 실습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중요도를 제가 이제 뭐 상, 그리고 중중중, 하하하 뭐 이렇게 나눈 건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간적인 순서를 정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1, 2, 3번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4, 5, 6번 하고 그리고 7, 8, 9번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던 해차를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건데요. 지금 체크가 왜 1번은 한 번밖에 안 돼 있는데 상으로 돼 있느냐, 그 전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 82회부터 93회까지만 한 번 나왔던 거고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3, 4회 걸러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양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을 읽어나면요, 우리는 항상 그 전산회계 1급까지는 여기 회계관리 탭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산세무 2급부터는 요 상단에 부가가치 탭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여기 원천징수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부가가치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부속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신고서가 아닌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부속 명세서가 이만큼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부터 해서 스크랩 매입세 공제신고서까지. 자, 이 또한 부속 명세서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열어봐 보시고 나면
뭐 크게 어렵거나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또는 시험에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부가가치 신고서는 다음 주 강의에서 보시고 세금계산서 학계표부터 스크립트 매입세 공제 신고서 부속 명세서 범위 중에서 우리가 체크한 중요한 명세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요, 제야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된다?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발행해 주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그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속 서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덜렁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존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면 이러한 부속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직계표에는 우리 가세 매출분 그리고 면세 매출분 모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카면, 현면, 카가, 현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가세와 면세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서식입니다. 자, 보게 되면 가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모두 입력을 한다고 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 부속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학정 부가가치세 가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존표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서는요, 지금처럼 상세하게 이렇게 어떤 서식을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기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작성할 것인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그 메인 매출 존표에 입력을 해서 이거를 댕겨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에서 3월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자,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자, 1월 1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출에서 현가 22번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원재료 자, 55만원 자동으로 나누고요. 자, 공급처 아무거나 하나 잡고 자, 상품 매출했다고 가정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우리가 원재료를 판매를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금 영수증 자, 요거 느낌 오나요? 자, 우리가 지금 1월 1일입니다. 그죠? 1월 1일 날에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 서식이 자동으로 불러온 겁니다.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입력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서식에서 그냥 바로 숫자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7일 날에 자, 1기니까 4월에서 6월로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1기 학정이니까요. 네, 4월에서 6월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4월 7일 날에 제품 660만 원을 공급하고 요거 부가세 포함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요.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자, 가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있잖아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거래에는요, 하나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행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의 거래인데 두 가지 증빙으로 한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하나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을 무시하고 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으로 매출도 집계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로 집계가 되고 나면 중복 집계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중복해서 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세 매출분이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여기 신용카드 있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입력을 해 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세금 계산서하고 중복 발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 발급을 했다고 밑에다가 660만 원 동일하게 적어 줍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5월 13일입니다. 자,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원. 이 또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네요.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하나의 거래인데 두 가지로 발급이 된 사항인데 이거는 금액을 달리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44만원 44만원에 이게 50%다. 그죠? 50%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했고요. 또 44만원은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였대요. 자, 그렇다면 보자. 세 칸. 자, 가세 매출분, 연세 매출분, 신용카드, 그리고 여기는 현금 영수증 발행. 자, 여기 가세 매출분에서는 여기 프레디 66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 44만 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44만 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리고 660만 원은 우리 프레디 그리고 고창석 씨 50%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합계가 얼마냐면 704만 원입니다. 자, 요것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은 44만 원으로 만들고 이 660만 원을 44만 원 더해서 704만 원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면세 매출은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 우리 뭐 직불 전자수단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봉사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네,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게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입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에서 보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가세 51번 가세 요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요 내용을요. 자, 4월, 6월. 자, 입력했던 게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자, 요 내용을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4월 7일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뭐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연동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어떤 카드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월 13일, 그리고 현가 매출. 자, 이거는 중복해서 했으니까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현가로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가가 자, 요렇게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혈해 볼까요? 자, 이렇게 704만원, 44만원 이렇게 된 거 보이죠?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서랑 중복 발행했다는 거 요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 요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요 서식을 닫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서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공급받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 등이 되어 매출 채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거였다. 그죠? 이러한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렇게 대손세 가감에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 주식회사의 20X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손세 공제는 언제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확정 기간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때는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4월에서 6월로 우리가 먼저 기간 세팅을 먼저 해놓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받으러음입니다. 자, 20X2년 7월 31일 배송금액이 770만 원입니다. 거래처가 있고요. 자, 부도 발생일이 20X2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매출 채권이 하나 있고 미수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두 다 대손세 공제가 될 수가 있고 대손세 공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지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X2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되는 날은 언제냐면 20X3년 자, 10월이니까 11, 12, 1, 2, 3, 4 4월 30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은 20X3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X3년 5월 1일이 속하는 가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X3년도 5월 1일이면 1기 확정되니까 주식회사 용마물산 주식회사는 이 주식회사 가경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입니다. 거래일자가 X는 5월 31일이고 20X3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파산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대손세액을 적용해도 되겠네요. 자, 마지막 미수금입니다. 이 정리상에다가 이 기계 장치를 판매하고 나서 받지 못한 돈인데요. 무려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 대손 금액은 880만 원. 이때 거래 가액이 거랬다는 거죠. 자, 20X3년 5월 9일 대손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을 읽어보니까 조금 그래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즉, 그러니까 자, 우리는 용마물산입니다. 현재. 알겠죠? 자, 상대방이 정리상해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용마물산 주식회사가 기계장치에 대해서 받지 못한 거래대금, 그러니까 미수금에 해당되겠다. 그죠?
이 거래대금을 정리상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있대요. 자,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은 이 채무자가 어떤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에 사유가 안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받아보고 그때도 만약에 못 받으면 그때 대손세 공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서는 이 받으러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내용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손 확정일입니다. 자, 받으러옴의 대손 확정일은 언제라고요? 그렇죠.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인 20X3년 5월 1일입니다. 자, 이 5월 1일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아셨죠? 이게 대손 확정일입니다. 20X3년 5월 1일.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고 경과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니까 그냥 2021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20X3년도가. 자, 2021년 5월 1일이 되고 5월 1일이 대손 확정일이 되고요. 대손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70만 원이라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대손세액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가경이 없을 겁니다. 네, 가경이 없을 겁니다. 예, 없네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칩시다. 주식회사 가경 이렇게요. 자, 대손 사유는요. 그렇죠. 5번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써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주식회사 비하에 대한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대손 확정일은 언제요? 그렇죠. 확정 판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04월 01일이 대손 확정일이고 대손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대손세액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업체는 주식회사 비하입니다. 자, 그리고 파산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요 1번 파산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요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 정리상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때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입력한 내용들이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자, 다시 자, 할 때 아니요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공란으로 됩니다. 자, 근데 공란 입력을 하다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빈칸으로 열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인데요. 자,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는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문제부터는 조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1교시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